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주입니다. 오늘은 대웅그룹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마케팅, 생산, 글로벌, 총무 등 부문의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북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수강 TTI 주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한 휴대폰, LED 및 PDP 디스플레이 모듈에 들어가는 특수 기능성 방열 전자파 차폐 특수테이프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클린룸 작업장에서 테이프 제조를 담당할 생산직 사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고요. 상여금 300%는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광 TTI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 1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미전선주입니다. 진천군 이열면에 소재한 전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전선 제조, 압출 연선, 드럼 포장, 전선 포장 등을 담당할 생산직 사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교대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9,620원이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교육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전선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 5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최원호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대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황영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산로에 소재한 커튼 및 블라인드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다원 D&I에서 블라인드 제조업 무역 업무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무관 경력 2년 이상으로 직무 내용으로는 제조업 무역 업무 경력자로 영어 및 시추직 무역서류 업무 가능자를 원합니다. 주 5일 근무로 08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로 월급여는 240에서 300만 원 사이로 경력에 따라 임금 조정 협의 가능하며 마감 접수일은 6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다원 D&I에서 무역 업무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2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또 영어 무역 서류 작성 가능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에 소재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리드테크에서 프레스금형 NC, MCT 오퍼레이터 경력직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직무 내용으로는 성형 가공, 프레스 작업, 설비 및 금형 준비하기, 프레스 성형 작업 수행하기 등으로 프레스 판금원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며 월급에는 250에서 500만 원 사이로 면접 후 경력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며 마감 접수일은 2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첨부하셔서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니드테크에서 MCT 오퍼레이터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프레스 판금원 경력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경기도 지역입니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DK록입니다. 반도체 배관 자재인 밸브, 피팅, 튜브를 판매하는 업체로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 업무로는 거래 명세서, 견적서 등 작성하고 영업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주 5일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월 25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워크넷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DK록에서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창림 모아츠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복지 차량 제작과 판매하는 업체로 차량 개발 기술 연구원 3명을 모집합니다. 중급 이상의 오피스와 오토캐드 사용 가능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기계 설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기타 복리후생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주 5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연 3,100만 원에서 4,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창림 모아츠 주식회사에서 차량개발 기술연구원 3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경력도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계 설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더빅스쿨의 이공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세뱃돈은 이제 입금으로 해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요? 보통 세배를 해야지 받지 않나요? 아 지금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뱃돈 입금으로. 나중에 그러면 우리 차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첫 쌤은 약간 방송 보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기업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또 얘기하지 않았던 또 네. 다른 분야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티웨이 항공사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또 이번 설에도 굉장히 이제 항공 수요가 많았다라고 그렇죠. 얘기도 들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진짜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여행 수요가 폭투더발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이 슬슬 채용에 돌입한 것 같죠?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다시금 좀 항공업계도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도 마찬가지로 일단 채용을 시작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제 티웨이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올해 포스트 코로나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추가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A330, B737기 등 신규 항공기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항공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당연히 인력도 필요로 한다라는 거겠죠. 네. 확실히 그럼 작년에는 좀 채용이 덜 했었나요?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수요가 늘어날 거면 당연히 작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도 네. 한 90여 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 90여 명 채용에는 객실 승무원을 포함했어요. 네. 대부분 이제 근래에 그 항공사에서 취업을 했다라는 분들 보면요, 다 거의 정비 쪽에 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 자체가 이제 운항할 때 승객들을 보통 태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물건들만 실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승무원들은 거의 채용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웨이에서 승무원을 채용했다. 네. 90여 명 이상 채용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그리고 네. 그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항공기업들의 채용문이 지금은 좀 열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티웨이도 갖고 온 겁니다. 이제 사실 티웨이 항공도 지금 현재 채용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도 1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서류 전형 이후에 이제 1차, 2차 면접이 있는데 지금 부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긴 한데 정비 쪽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랑은 좀 안 맞는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객실 승무원은 신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특이하게도 이제 3차 면접까지 보통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 객실 승무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스튜어디스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네. 입사 연어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3월부터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1월 말에 지원서 접수가 끝난다라고 하면요, 2월, 3월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전형 1, 2, 3차까지 끝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면접 전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쌤 말씀대로 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까요, 경력직 채용도 있지만 케이터링 및 객실 승무원은 신입 모집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출 질문도 좀 이와 관련된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련돼 가지고 기출 질문도 아무래도 객실 승무원에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네. 객실 승무원에서 면접이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티웨이 항공 면접 기출 질문이고요. 한 2차 정도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타 항공사, 특히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죠. 와 비교했을 때 티웨이 항공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면접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티웨이 항공은 우리 LCC 저가 항공사 중에서도 좀 이제 큰 항공사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항공사들 많고 많은데 우리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도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질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회사 분석을 했는지 로열티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 객실 승무원 면접 질문치고는 좀 꽤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조금 편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첫 월급 받으면 뭐 할 거냐, 네. 이런 질문들, 편한 질문들 듣다가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네. 이제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도 당연히 나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월급 받으면 뭐 할 거니, 뭐 취미가 뭐니, 이런 질문들 당연히 기출 질문이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면접의 당락을 좌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든지 뉘앙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면접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제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관심도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더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웨이 항공이 나쁜 곳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가 항공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승무원 되고 싶다라고 하면요, 보통 1순위, 2순위 어디를 뽑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 아시아나.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이제 외항사나 저가항공사를 한번 도전해 볼까? 물론 이 차선책이라기보다는 거기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네. 거기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면접관 분들도 아실 거란 말이죠. 이 친구들 다른 데도 많이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려고 다른 데 어디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LCC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T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했지. 그러면 너 여기 알아? 잘 몰라요. 네. 그러면은 많고 많은 저가 항공사 중에 여기 한 네. 군데 그냥 같이 지원한 거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 뽑을까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들어와도요. 결국에는 한 2, 3년 일하다가 네. 나는 이제 다시 또 대한항공 도전해봐야지. 경력 쌓아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리 쳐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네. 질문이 로열티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비슷하거든요. 이 LCC 항공사들이 다른 항공사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차이점부터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사항들이 LCC 항공사들이 네. 어떤 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네. 기내식 같은 거 안 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뭐 자리가 좀 불편하다, 자리가 약간 이제 좀 불편하다. 작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아니면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공통 사항들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자리가 좀 좁고 기내식 안 주고 그만큼 비용이 싸고 위탁 수화물 같은 것도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좀 받아줬는데 이제는 다 추가 비용이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값싸게 항공권 예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향하는 노선이 뭐 제주도, 그렇죠. 뭐 하노이. 뭐 이런 데들, 아니 중국, 가까운 일본, 데 위주로. 가까운 데 네. 위주로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역으로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공통 사항들 중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 값 쌀까? 값은 비슷한 것 같네. 네. 그러면 이제 제주도 하노이 가나? 가네? 거기만 갈까?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부터 차이점이 드러나기 아, 그래요? 시작해요. 훨씬 좀 더 달라요? 네,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면요. 네. 일단은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허브 항공 이제 공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에어 서울이라 그러면 당연히 서울이 항공 이제 그쵸. 허브 항공일 것 네. 같고 에어 부산이면 당연히 부산. 부산이 항공이죠. 네. 그러니까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에 이제 김포나 인천도 있지만 대구공항 이 이제 허브 또 이 공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티웨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기를 구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A330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잉 737이 원래 운행하던 항공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그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거리 수가 한 6,000km밖에 안 됐는데 네. 거의 더 이제 그 2배 이상 최대 11,750km까지 운항이 가능한 기종이거든요. A330이. 네. 그 얘기인즉슨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또 다양해진다라는 네.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취향지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비행기 샀으니까 우리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6,000km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12,000까지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디 가고 싶어? 시드니?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 시드니라든지 크로아티아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도 이제 취항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겠죠. 네. 중장거리 도시를 늘려간다라는 거는 LCC 항공사의 한계점으로 보였던 그런 부분들을 네. 없애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그리고 정말 이것도 신기했는데 A330이 얼마나 클지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CC에서 이렇게 낑겨서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요? 네, 정말 좀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에서 이번에 A330을 도입하면서 비즈니스석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솔깃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저가 항공사에서 비즈니스. 보통 우리가 뭐 미국을 갈 때 네. 하와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석 하면은 대한항공 이런 거 타면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왕복하면 네. 한 400 정도 400, 할 겁니다. 그쵸. 4,500 정도 할 겁니다. 근데 그 4,500까지 들까요? 과연 이런 LCC 항공에서 비즈니스석을 탄다면? 그렇게 아마 못하겠죠. 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충족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LCC 항공사들과의 차이점으로서
부각이 되는 것들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보고 나서 그 공통점과 다른 부분들을 찾기 시작하면은 티웨이 항공만의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LCC의 비즈니스석이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쌤께서 정말 다른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냥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대로 네.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꼬리 질문이 나오면은 네. 그게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크로아티아로 취향하는 게 굉장히 차이점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당당히 얘기했어요. 근데 웃으면서 면접관이 그게 본인한테 왜 중요하죠? 라는 질문을 해버리면은 그 차이점은 왜 궁금해하셨죠? 왜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비밀노트 톡톡에서 봐서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단순히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난 달라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LCC와 이 다른 항공사들 다 지원하는 와중에서 티웨이 항공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의 차이점에 있다. 결국에는 로열티이자 지원 동기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거고 그 관심 있는 차이점 때문에 다른 항공사를 제껴두고라도 티웨이 항공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야.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걸 담고 있어야지 네. 그 다음 꼬리 질문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하와이로 취향하는 게 나한테 왜 중요하지? 네. 뭐 그게 나한테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뭐가 중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하와이 대단하니까 나도 이제 거기 가볼 수 있으니까 가서 체류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뽑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차이점이고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발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될 수 있고 그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놔야지 당연히 면접을 차별화될 수 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표면적으로 딱 차이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스토리가 있거나 나만의 이유를 좀 연결고리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좀 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이런 차이점만큼은 말하지 말자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다 이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최고의 서비스. 너무 친절하다. 이용해 보니까 진짜 다르다. 와, 거기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땡 항공이랑 막 에어랑 네. 막 안 그럼 되는데 사실 기준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서비스직에서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가장 기본 그 어떻게 보면 자세가 기본이죠. 네, 네. 그 친절한 친절함. 서비스 네. 아닌가요? 근데 그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랑할 건가요?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친절함과 네. 서비스 정신을 자랑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 티웨이 항공은 서비스 정신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꼬리 질문해서 그러면 그 서비스 정신이 다른데 왜 지원했어요? 서비스요? 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대구식으로 한번 얘기해봤어요. 대구식으로. 서비스가 제가 진짜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 차이점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을 네. 남들이 다 하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앞서 제가 자신의 관심사나 내용들에 좀 부합하는 얘기를 하라 그랬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혹은 내가 말레이어를 잘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이 LCC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A330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주기적으로 취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차이점으로 네. 두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말레이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친절함만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 마시고 나는 옆에 있는 지원자들과 다른 그 차이점으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티웨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무게를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 항공업계 이슈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네. 보고 있단 말이죠. 이제 LCC 항공이나 기존 국내 항공사들, 이제 큰 대형 항공사들을 네.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보고서는 대부분이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새로운 서비스 이제 그 캐리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HSC라는 항공사가 진입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 보니까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뭐지? 뭐 비싸거나 싸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저렴한 거는 동일합니다. 어. 다만 이제 차별화가 어떻게 하면 국적기보다 낮은 비용을 이용해서 네. 해외 취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나 이런 데를 아예 안 가고 해외 항공을 가는데 미국을 네. 갑니다. 네. 미국을 가는데 국적기보다 싸요. 아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표출하는 이제 항공사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와이까지 가요. 네. 근데 나는 굳이 기내식 안 먹어도 돼. 그냥 가는 기간 동안에 자면 돼. 네. 돈 안 쓰고 싶어. 네. 근데 억지로 먹이는 거 그거 돈 내야 되잖아. 네.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렴하게
또 편리하게 하와이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업계가 이제 FSC랑 LCC로 나눠져 있는 양분 구조에서 이제 네. 3강 구도로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에어 프레미아라는 항공사 이제 네. 2017년에 창립이 됐는데 사실은 실제 운행한 거는 최근이거든요. 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해서 싱가포르나 호치민 아니면 미국 LA 아니면 일본 도쿄를 운항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만 국제선만 운행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네. 티웨이 항공도 LCC지만 해외 항공 이제 그 멀리 취항하겠다. 한다고. 시드니까지 네. 가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랑 또 겹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금씩 그 구도가 움직이네요. 겹쳐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는 우리의 경쟁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까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차별화되어 있는 인재로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그 저가 항공들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좀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여러 항공사들이 또 있네요. 맞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항공기업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이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LCC 항공사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봤거든요. 네. 9군데더라고요. 오, 뭐 진짜 굉장히 많다. 많죠. 그러니까 저희 은행 같은데 준비한다 네. 그러면 보통 한 5군데, 6군데밖에 지원을 못해요. 네. 근데 9군데나 된다는 거는 기회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승무원을 꿈을 꾼다라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네. 이 기회를 꼭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